지구촌의 다양하고 재밌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모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이은솔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인생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최고의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주도적인 태도로 인생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더 넓은 세상과 만날 타이밍이죠.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백혈병 진단을 받은 소녀가 새로운 치료법으로 증상이 호전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총기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범행이 발생하기 전에 총격범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CCTV가 개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에 묻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하수관. 일본에서는 하수관 점검을 위한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얼리사는 2021년 5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여러 가지 화학요법을 진행했고 끝내 골수 이식을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It was like a lifeline, but this was already really tired. She'd already had all this chemo. She'd already had a bone marrow transplant. She'd spent months in hospital. So we left the decision to Alyssa. 얼리사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듯 사상 처음 시도하는 DNA 염기 편집 기술을 적용한 치료를 받았는데요. 염기 편집 T세포 치료는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은 T세포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DNA 염기 하나를 다른 염기로 바꾸고 거부 반응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작한 뒤 환자에게 투여하는 치료법입니다. 다행히 치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Think about how a delivery driver has to reach a specific address in a specific street in a town in a country. These days they'll do that by plugging in a postcode into the sat nav. That's essentially what we're doing with the new tools that are emerging now. We're sending enzymes into cells to act at very precise postcodes. 얼리사는 치료 28일 만에 상태가 호전돼 2차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있었고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암세포는 다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얼리사와 같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네요. 미국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 무차별한 총격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떠나보내야만 했는데요. 이런 희생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한 회사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감시 카메라로 총기를 든 범인을 잡아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총을 든 범인을 인지하면 즉시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Your attention, please. The area is under lockdown. Please shelter in place and await further instructions. So our artificial intelligence recognizes the presence of a gun threat via security cameras. And what had been remarkable about many active shooter situations is that the assailants are actually visible in security cameras for seconds and sometimes minutes. 총을 들고 침입한 범인이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는 그 즉시 학교 보안 요원뿐 아니라 경찰에게도 범인의 정확한 위치와 그의 모습이 담긴 영상 등 실시간 정보가 전달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미국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어린이 20명과 교직원 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희생자의 대부분이 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었던 터라 이전 총기 난사 사건들보다 더 큰 여파를 남겼습니다. It's crazy to think that I was 10 years old when the shooting at Sandy Hook happened, and then 5 years later I was 15 years old at Marjory Stoneman Douglas when the shooting happened there. 이런 사건을 겪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는 시민들은 총기 규제 관련 법안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With these policies that are like increasing technology or having metal detectors,
I think that it's focusing on the wrong piece of gun violence prevention and these shootings. It's focusing on a lot of reactive solutions rather than preventative. So I think it's important to focus on advocacy and stopping it at the root cause of the problem, which is people who should not be having access to guns, getting access to guns. 하지만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갈린 지금 미국 내 총기 사건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총기 규제를 외치는 목소리가 다시 울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실효성 있는 결론이 나올지는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한 스타트업 기업이 노후 하수 시스템을 검사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スピーディー1はですね、下水道を調査するロボットとして開発しております。主にですね、今、車輪型のロボットが使われているんですけども、車輪型だとですね、行けない場所であったりとか、調査しづらい場所があったりするので、それを解決するために、脚式というところで今、開発を進めております。SPD-1 로봇은 폭과 높이가 약 25cm에 무게는 약 3.5kg으로 360도 카메라 시스템이 있어서 하수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컨트롤러로 로봇 조종도 가능합니다. 耐用年数が50年近い形でなんですけども、それにもう近い下水道管っていうのもたくさん出てきています。そういったものを検査していく中で、圧倒的にもう人手が不足していてですね、まだまだ検査できてないっていう下水道管も増えてきまして、そういった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今の技術だとなかなかできないところもあるということを伺いまして、新たなロボットというのを開発進めております。 사람이 하기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로봇을 개발하는데요. 아직 사람만큼 능숙하게 자라는 로봇은 개발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CCTV, 드론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AI 인파사고 위험 분석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인파 밀집도 분석과 도시 구조 특성에 따른 지리적 위험도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또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 드론 촬영 영상 등으로 인파 움직임을 파악하고 인파 사고의 전조인 군중 난류를 감지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예보나 경보를 보낸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압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또 다른 지구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로마 시대 무덤이 무더기로 발견돼 발굴이 진행 중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최고의 보석이라 불리는 다이아몬드에 한 예술가가 그림을 새겨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일본에서는 가정용 대피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속한 로마 시대의 고대 매장지에서 60개 이상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이 무덤은 가자 지구 내에 새로운 주택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발견돼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된 건데요. تم الكشف الأثري لهذا الموقع خلال شهر يناير الماضي طبعا من العام الحالي. تم التعرف على مجموعة من القبور تم فتح عددها حوالي 63 قبر طبعا تتنوع ما بين
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해안 지역인 가자 지구는 이집트와 레반트 사이의 고대 무역로에 위치해 있어서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된 분쟁과 급속한 도시 성장으로 가자 지구의 고고학적 유물과 유적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고급 무역 박람회에서 특별한 다이아몬드가 공개됐습니다. 고급 주얼리 브랜드의 보석 조각 예술가 파블로 루커가 다이아몬드 위에 독특한 무늬를 새겨놓은 건데요. 이 다이아몬드 작품은 2.75캐럿의 왕관 보석 1개와 12개의 1캐럿 다이아몬드로 구성돼 있습니다. For me as an artist, it's very important that because it's so small, that the shape is immediately recognizable. So that's why I also choose to create like 13 unique hearts. So when you see it at first sight, you see a heart, but if you look closer, you're going to see the world in the heart. I think that's also in life, like every heart is different, every love is different, and that's why I created the 13 unique hearts. 이 다이아몬드는 남들과 다른 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보석계의 최고 존엄이라 칭해지는 다이아몬드. 여기에 그림을 그려 가치를 높인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 누구나 탐낼만 하지 않을까요? 일본에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전쟁 대피소가 등장했습니다. 이 대피소는 납 도금이 되어 있어서 미사일이나 핵 폭발의 직접적인 타격을 제외한 모든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무게만 3.3톤으로 내부 공간은 성인이 서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대형 옷장 크기입니다. 대피소 안에는 외부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는 건 물론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여과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서 방사능이나 유해 가스를 막아줍니다. ウクライナ侵攻がありつつ、北朝鮮のミサイルがいつね落ちてくるかわからないという状況で、シェルターがあったらいいなと思ったことがきっかけですかね。 이 대피소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문의가 많아진 건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입니다. 実際ロシアの方が核を使うんじゃないかという話とか、あとは中国のミサイル EEZ9 に落ちたということ、それと北朝鮮のミサイル実験の数が増えてきたということで、ようやく日本人の中でも核シェルターやっぱり自宅に欲しいなという意見が出てきまして、注文の方がそれから増えてきたっていう流れですね。 폭격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불안감을 없애주지만 일반인들이 구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거로 보이는데요. 그 가격이 600만 엔, 우리 돈으로 5,700만 원 정도로 높게 책정돼 있는 데다 대피소의 크기가 너무 커 대부분의 일본 가정이나 마당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생존 배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존 배낭은 재난 발생으로 고립됐거나 대피했을 때 2, 3일을 견딜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한데 모은 배낭인데요. 비상식량, 체온 유지용품, 구조용품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대비와 상식을 평소에 쌓아놓는다면 재난에 대한 불안감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의 한 재활센터에 모인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며 심리치료를 받습니다. 평범한 학생들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전쟁으로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인데요. 이들의 심리치료를 위해 특별한 손님이 초대됐습니다. 바로 심리치료견 바이스. 장난기 많은 8살 회색 빛깔의 강아지 바이스는 전쟁으로 지친 아이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Діти дуже погано переживали, тому що у нас батько військовий, тому самі розумієте, яка ситуація була. І ми раз приходили, і діти все це бачили, тому для них це дуже-дуже сумно і відразилося дуже на них. Не дуже гарно, так скажемо. Тому сюди прийшли, щоб хоч якось розрядити цю обстановку, бо вони досі бояться. 아이들이 다가와 쓰다듬고 포옹을 해도 바이스는 짖지도 않고 모두가 자신을 만지도록 배려해줬는데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У мене сім'я військових. І я підтримую усіх, хто зараз на фронті. 전쟁으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게 된 아이들. 하루빨리 그들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의 한 어린이 병원의 직원들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비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러시아군들이 아이들을 붙잡아 러시아로 보낸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어린이 병원의 직원들은 이를 막기 위해 아이들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의료 기록을 조작한 겁니다. У нас у місті Херсоні не залишилося дітей у жодному дитячому будинку. Вони всі вивезені були окупантами і не тільки.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아이들을 찾고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Десь до 1000 дітей це точно. По школам, якщо брати, скільки вони вивозили, і от були списки, були навіть класи, які вивозили цілими класам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이주시킨 것은 적대 행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요. 과연 무엇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의 군 병원에서는 거의 10개월간의 러시아군과의 전투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 중입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이 피를 흘리며 들것에 들려올 때마다 군의관들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특히 부상 입은 어린 소년병들을 만나면 군의관들은 차오르는 눈물을 참아가며 치료를 하는데요. Чесно, морально дуже тяжко, коли привозять дуже молодих хлопців. Ми возили хлопців від 2002 року, 2000 року без ніг, і це морально дуже тяжко. Але коли ти виходиш за двері, коли ти один, ти можеш поплакати, але коли ти виходиш за двері, ти повинен посміхатися, тому що вони дивляться на тебе і кажуть, все, мені легше. 부상이 심한 경우 4-5군데의 신체가 절단된 병사들이 들어오는 등 참혹한 날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Дуже часта фраза, він приїжджає, там, іноді буває навіть без ноги, він каже, зашийте мене, я поїду до хлопців, там лишились мої хлопці. Ні один не сказав, що заберіть мене звідси, я хочу додому. Всі сказали, там мої хлопці, я поїду до них.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보내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군의관들. 우크라이나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러시아와 맞설 수 있었던 건 군의관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튀니지에서는 쌓여있는 광산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캐나다에 살던 바다코끼리 2마리가 미국으로 이사를 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프랑스 리옹에서는 겨울밤 아름다운 빛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튀니지에서는 건축 자재로 광산 폐기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였던 압델말렉 건넨이 학교를 그만두고 2010년부터 추진해온 산업 프로젝트인데요. 지역 내 폐쇄된 광산에서 쌓인 폐기물 더미를 활용해 벽돌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폐기 토양으로 생산한 벽돌을 이용하면 건축 비용은 최대 50% 절감하면서도 시공 속도는 높일 수 있습니다. بعد خلط المواد الأولية تجي خلط الضغط في هذه الآلة اللي تصبح من خلالها القوالب جاهزة يمكن تخزينها لمدة أسبوع وبعد تصبح جاهزة. الاختلاف عن الأفران لا تمر إلى الأفران وإنما تكون بالضغط فقط ويمكن أن تلاحظوا أنها متماسكة بدون أن 기존 벽돌만을 선호하던 이들에게 폐기 토양 벽돌을 알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매년 25%씩 성장할 정도로 시장의 반응도 좋다고 하는데요. إنتاج القوالب من التربة المضغوطة هو في الحقيقة حل لعدة مشاكل. المشكل الطاقي باعتبار أنه يمكن الضغط على الكلفة الطاقية بدرجة كبيرة جدا. يمكن خلق مواطن الشغل، يمكن الحد من الانبعاثات الغازية. ليش؟ لأن المشروع هذا لا ينتج نهائيا نفايات ويثمن النفايات في شكل قوالب اللي نجم نحلوا بها مشاكل السكن. اليوم العالم يعيش العديد من المشاكل المرتبطة بالطاقة وبالنفايات وبالتصرف فيها. 폐기 토양 벽돌만을 사용해 지어진 친환경 집들도 하나둘 늘고 있는데요. 압델말렉은 세계가 여러 차례의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대기 오염을 경험하기 때문에 생태 건설은 전략적 선택이며 미래에는 더 우세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복남매인 바다코끼리 발자크와 라키나는 캐나다 퀘벡 수족관을 떠나 워싱턴 디파이언스 동물원으로 옮겨왔습니다. 수컷 발자크는 883kg, 암컷 라키나는 480kg로 거구들이지만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다코끼리들은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은 신선한 해산물로 구성돼 있는 식단을 맛보는 호사를 누립니다. 발자크와 라키나가 캐나다를 떠나 미국으로 옮겨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이들이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So walruses are considered vulnerable, but they're not listed as endangered. They are protected by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in the United States. Their main threat is climate change. The impact that climate change has on walruses is it's reducing free-flowing ice flows, which is where they would haul out to rest, and which also provides habitat for their food items. 캐나다에서 프랑스어로 훈련을 받아온 발자크와 라키나는 영어에 익숙해지기 위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물론 가능한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의사팀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발자크와 라키나가 함께 어울려 놀며 훈련을 받고 있지만 바다코끼리들이 번식할 나이가 되면 각자에게 어울리는 짝을 찾아 헤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Baltic and Lakina are 6 years old, so they're around kind of puberty age, if you can relate that to humans. So once they are able to reproduce, they might go to meet other walruses so that they can have children of their own. 좀 더 안전한 새 터전에서 발자크와 라키나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중서부에 있는 리옹시.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리옹시의 공공건물과 성당, 광장이 거대한 빛의 캔버스로 변해서 어두운 밤을 밝히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빛의 축제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올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도시는 환한 빛을 밝혔습니다.
Bon, on est dans une période de sobriété, vous le savez, hein, donc un soin particulier qui est pris dans le soin des technologies, puisque les œuvres sont basées sur la technologie LED, ça veut dire que la consommation électrique elle est extrêmement limitée au total. 리옹 빛의 축제는 1852년 성모 마리아상의 동상 제막식 날 리옹 주민들이 창문에 수천 개의 촛불을 밝혔던 것에서 유래됐는데요. 밤이 아름다운 도시 리옹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축제지만 올해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마냥 웃고 즐길 수만은 없습니다. C'est une tradition pour les Lyonnais. Donc c'est vrai que ça fait un peu bizarre. Ouais, mais apparemment, ça serait des lumières LED, donc ils consommeraient apparemment moins, en théorie. Donc on consommerait apparemment un peu moins de...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시름은 잠시 잊고 빛이 만들어낸 환상적이고 웅장한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서는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느긋해 보이는 이유, 바로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영국은 러시아의 값싼 가스를 믿고 원전 비중을 10% 내외로 낮췄지만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는 2050년까지 신규 원전 6기를 건설할 예정이며 추가 8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고급 식재료를 토핑으로 얹은 초호화 피자가 등장했습니다. 사자 사냥으로 유명한 마사이족이 사냥을 멈추고 그들만의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축구 경기장에 난데없이 코끼리들이 등장해서 예상치 못한 축구 실력을 뽐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새롭게 뜨고 있는 피자가 있습니다. 아주 얇은 크러스트 빵 위에 여러 가지 토핑을 얹어서 다양한 맛을 완성하는데 그중엔 $3,500, 우리 돈으로 450만 원이 넘는 피자도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The $3,500 pizza is very special because, number one, truffles only come 3 times a year. And our pizza has 2 ounces of Alba White truffles along with gold flakes. And not only does it taste unbelievable, but it also helps others because $2,000 of the purchase of that pizza goes to Children's Hospital Los Angeles in your name. And dinner with me at one of my favorite restaurants, a Michelin star restaurant in Los Angeles. 또한 이곳은 피자빵이 얇고 그만큼 칼로리가 적어서 건강한 피자를 즐기려는 이들이 자주 찾고 있습니다. What I love about this pizza is that it's really thin crust and it's served with microgreens. So you take your pizza, you roll your microgreens in it, and you take a bite. So it's like a little burrito. 피자 위에 올라가는 프랑스의 3대 진미 중 하나인 송로버섯은 고가로 매매돼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3,500짜리 피자라니 저는 아까워서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사자 사냥으로 유명한 마사이족. 이들이 사자 대신 메달 사냥에 나섰습니다. 마사이 올림픽을 개최한 건데요. 2012년 1회 대회를 연 이후 2년마다 자신들만의 올림픽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호전적인 부족인 마사이족의 힘과 열정을 금지된 사자 사냥 대신 스포츠에 쏟기 위해서 마사이 올림픽을 기획한 겁니다. Najua kati yetu ama mimi anaenda kuua hiyo simba na hakuna kitu amepata, na saa hii kijana kama anaruka ile mkuki napata mali, kama ana mbio napata mali, hakuna kati ile atapata kitu hata kidogo. Najua kama ni masikini ndiye analete kuliko nini kujenga ile. 마사이 올림픽 종목으로는 달리기, 창던지기, 높이뛰기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실제로 이들이 사냥 대신 마사이 올림픽을 즐긴 이후 케냐의 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Back in 2003, there were less than 20 lion in the entire Amboseli ecosystem, and today there are over 250.
So in 20 years, the population has rebounded back to close to what is carrying capacity. That's not down to Marseille Olympics alone. It's also down to programs such as the Predator Compensation Fund, anti-poaching, good law enforcement through KWS and other agencies of the government. 마사이족의 전통 사냥 도구인 룬고도 이제 사냥이 아닌 올림픽 경기 진행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Leo ni mara ya kwanza nimekuja mchezo na nimeshinda, kwa hivyo nafurahi sana. Saa hii penye nimeshinda, adui nyamapori huko, naenda kulinda huko.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자신들만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마사이족의 노력이 돋보이는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국의 한 경기장에선 보기 드문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공을 차며 경기장을 누비는 선수들 사이에 바로 엄청난 체구를 자랑하는 코끼리들도 함께 뛰고 있는데요. ส่งเสริม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นะครับช้างก็เป็นส่วนหนึ่ง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แล้วก็อยากจะเป็นแมสคอต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ในการดึงดูดคนมาเที่ยวประเทศไทยหลังจากบอลโลกครับ 긴 코를 이용해 드리블을 하고 앞발로 날카로운 슛을 날리는 코끼리. 축구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요. 큰 덩치로 골문을 빈틈없이 막아내니 골키퍼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ก็รู้สึกสนุกดีครับตื่นเต้นครับ กลัวไหมคะกลัวถูกช้างเหยียบปะ กลัวครับ 승패를 떠나 사람과 코끼리 모두 즐거운 경기였겠죠? 유럽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송로버섯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송로버섯 산지인 이탈리아 피에몬테주에서는 기후변화 등으로 송로버섯 수확량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송로버섯 사냥꾼들이 채취 경쟁에 열을 올리면서 경쟁자의 사냥개를 독살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아무리 귀한 몸인 송로버섯이라고는 하지만 도를 넘은 버섯 채집에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네요. 영국의 체스터 동물원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말레이언 테이퍼인데요. 태어날 땐 불과 9kg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오동통하게 살이 올라 보이네요. 말레이언 테이퍼는 태어날 때 어미와 다르게 얼룩덜룩한 줄무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생후 3개월이면 무늬가 자연스럽게 사라져 어미와 똑같은 색을 띠게 됩니다.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의 한 식당에서 20년 이상 철창에 갇혀 손님들의 구경거리로 평생을 살아온 불곰 마크. 긴 감금 생활 끝에 국제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는데요. 250kg이나 되는 과체중에 오랜 시간을 갇혀있던 마크는 관절, 근육 문제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마크가 오스트리아 보호구역에선 편안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영국에 12년 만에 한파로 폭설이 내렸습니다.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 런던 서펜타인 호수에는 때 아닌 수영복 차림의 남성이 등장하는데요. 그리곤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입수하더니 유유자적 수영을 하며 호수를 누빕니다. 이 한치안을 즐기기 위해 호수에 찾아온 이들은 그 이후로도 줄을 이었습니다. 얼음 수영으로 한층 건강해진 몸으로 올겨울 추위도 거뜬하게 이겨내길 바랍니다. 지구촌 이야기 세모이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세상 모든 신들이 모여 산다는 사원의 도시 네팔 카트만두의 풍경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